안녕하세요. 대원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동성케미컬이고요. 동성케미컬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성케미컬 BPS 한 8,000원 정도로 형성돼 있고 주가도 4,000원 정도로 형성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PBR이 한 0.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 PBR 정책 속 테마로서 한번 상승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저 PBR에만 국한되지 말고 동성케미칼이 어떤 사업을 하고 그리고 그 사업의 상황이 전반적인 상황이 어떤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결국에 동성케미칼이 했던 사업은 석유화학 사업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석유화학 사업은 문제점이 분명하죠. 어떤 성장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이 정말 크게 성장해서 매출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까? 하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힘들기 때문에 동성케미칼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어떤 석유화학에 대해서 설비를 축소하거나 이제 폐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ESG 경영이 대두가 되면서 탄소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동성케미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런 석유화학 산업이 크게 메리트가 없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난 4월에 여수산업공업단지에 있는 석유화학 설비 70%를 철거를 했고 이 부분을 다른 신사업 부분으로 마련했죠. 그리고 이런 신사업 부분에서 주력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유기가산화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유기가산화물 같은 경우는 스티로폼이나 인조 대리석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에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가산화물이 이런 부분들에서는 중요한 소재 중의 하나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유기가산화물을 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전량 수입에 의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에 많이 의존했었기 때문에 어떤 적이 있었냐면 2018년에는 크게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수급 불안이 있었고 또 코로나19 때는 아예 공급 중단 사태까지 벌어지게 됐었죠. 하지만 동성케미칼이 이런 유기가산화물을 이제 국산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이제 수급 불안이나 가격 인상, 공급 중단 면에서 큰 해결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수입하기보다는 동성케미칼의 유기가산물을 채택할 수 있다 보니까 이로 인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동성케미칼이 성장을 하려면 많은 화학사들이 살아나야 되겠죠. 그럼 현재 이런 화학사가 살아나게 되려면 결국에 중요한 거는 중국에 대한 경기가 좋아져야 됩니다. 왜냐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화학사에서 최대 수출국 중 하나는 중국이고 그 비율이 4에서 50% 정도가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현재 중국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기사가 있었죠. 이제는 중국 증시 부양책에 대해서 대부분 상승, 이거 지지난주 기사입니다. 현재 이제 중국이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경기가 좋지 않으면서 지수가 지속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이 지수를 조금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430조 원에 달하는 증시 안정기금과 지준율 0.5%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드를 꺼내들다 보니까 중국이 기준금리라고 불릴 수 있는 LPR 금리도 인하가 되지 않을까 이번 분기 안에 그런 기대감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중국 경기가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과거래일 동안 지속적으로 빠지던 상해 종합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서 2,900선을 돌파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다시 지수가 빠지게 되면서 현재 제자리를 찾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중국 이런 증시 부양책에서 막대한 돈과 지준율을 인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었던 게 돈만 푼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는 결국에 국민들의 소비나 이제 어떤 상업 생산에 대한 문제점이겠죠. 그런 것들도 하나 해결하지 않고 돈만 풀면은 그냥 단기적인 상승만 이어갈 뿐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이 이런 증시 부양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런 PMI 지수다라는 겁니다. 이런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중국 경기를 조금 가시적으로 상태가 어떤지 좀 파악할 수 있는 지수죠.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경제를 살펴보려면 PMI만 보면 안 되고 전반적으로 다 살펴봐야 됩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PMI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PMI 같은 경우는 기준점이 이제 50이죠. 다들 알다시피. 그리고 이런 50에서 살짝 위냐, 아래냐를 통해서 52면은 좋고, 아래면 나쁘다라는 거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에 대한 PMI를 잠깐만 살펴보자면
23년도에는 4월 달부터 8월 달까지 PMI가 지속적으로 50 밑에 위치하면서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근데 이제 9월 달에는 소폭 반등을 했죠. 그래서 좀 괜찮아지나 싶었지만은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50 밑에 위치하면서 경기가 아직까지는 살아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24년 1월 PMI 지수를 보게 되면은 결과부터 말하자면 12월 달보다 0.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12월 달에 PMI 지수가 49였기 때문에 1월 달에도 50을 넘지 못했다. 그러면 아직까지 중국 경기가 완전하게 회복세에 들어나갔다라고 할 수가 없는 상태죠. 근데 이제 이런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50 밑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신 PMI는 조금 상황이 괜찮습니다. 이 차이신 PMI는 뭐냐면 중국 아까 전에 말했던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이제 국유나 대기업에 대해 해당되는 거고 이런 차이신은 민간과 중소로에 대해서 해당되는 지수다라고 PMI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신 PMI 같은 경우는 중소와 민간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이제 현재 체감 경기에 대한 죄송합니다. 최신 PMI 같은 경우는 이제 체감 경기를 반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PMI 지수는 그래도 이제 50.7과 50.8포인트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회복세가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 증시 부양책에 제대로 된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종합지수도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고 제조 PMI도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중국에 대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 회복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국에 대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국내 화학 기업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하지만 중국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상승을 조금 뭐 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화학주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진짜 많이 살펴봐야 되겠지만 특히 중국에 대한 시장 동향을 조금 많이 살펴야 되거든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한 이슈도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동성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케미칼 찍을 때마다 얘기했던 게 4,000원 부분을 조금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잘 지켜줬고 반등이 오고 있지만 이 부분은 현재 저항 부분으로 작용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살짝 눌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화학주 중에서 저 PBR 테마로 엮이게 되면서 상승했던 기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상승했던 기업들은 전부 다 거래량이 굉장히 많으면서 돌파를 시도했거든요. 근데 현재 이런 동성케미칼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선에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려면은 여기서 눌리더라도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눌렸을 때 이 가격 부분적으로 봤을 때 한 뭐 4,000원, 4,200원 부분들을 만약 이탈을 하게 된다면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아직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현재 많은 화학주들이 저 PBR 테마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급격한 거래량을 동반되면서 상승하고 있는데 공성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반등이 오긴 했지만 거래량이 조금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고 다음에 아쉬운 상황에서 상승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매물대로 작용해서 눌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눌림 후 반등이 왔을 때는 큰 거래량을 동반되면서 상승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성케미컬에 대한 이슈는 여기서 멈추기로 하고요. 또 이제 곧 있으면 저 PBR에 대한 정책도 어떤 구체화가 될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성케미컬에 대한 추가적인 이슈와 주가의 변동사항이 있다면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할 예정이기 때문에 동성케미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